자, 몇 번 풀까 하면 2분의 9 아깝다. 시험에 1번에 4번을 했어요.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27의 세제곱은 실수인 거 3 맞잖아요.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자, 자, 여러분 몇 문제 풀이를 할 테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정훈아, 2분의 9가 좌변이면 2분의 n이랑 같아야 되니까 자연수에는 9여야지. 2분의 9 써놨잖아, 맞지? 13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13번. 나머지는 각자 좀 고쳐가지고 각자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분의 1승 더하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일 때, 미안해. x는 2의 2분의 1제곱이네. 자, x는 2의 2분의 1제곱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합일 때, 즉 역수의 합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루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4,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x제곱은 4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2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에서 4를 빼는 것이고요. 2 더하기 2의 1제곱이니까 2 더하기 둘이 곱하면 역수니까 1인데 2배 해야 되겠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인데요. 요걸 이렇게 정리하면 2 빼기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너는 2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이다. 요렇게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루트를 붙인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얘가 양수일 거니까 2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주어진 식은 여기에 x를 더했으니 너와 너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따라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에서 x를 더하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덩어리는 사라지게 되겠고, 앞에 있는 2의 2분의 1제곱의 2배다. 따라서 2루트 2다.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고, 요대로 써도 되며 2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표현해도 오케이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4를 뺀다는 것은 너의 제곱인 a 더하기 2배의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4를 빼는 것이고, a 마이너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1제곱이므로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다. 요렇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자주 나오는 형태의 식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저는 넘어가서 또 자주 틀리셨던 문제 중 하나를 또 풀이하도록 할게요. 14번, 16번, 그 다음에 19번 요렇게 좀 풀이할 건데 17번 또 필요하면 풀까요? 14번. (2의 a제곱과 2의 b제곱의 합은 2인데 그것의 역수라고 할 수 있는 2의 a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b제곱분의 1이 4분의 9입니다. 그냥 2의 마이너스 a제곱을 역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너희들은 통분해서 더하면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분의 2의 b제곱 더하기 2의 a제곱, 즉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에요. 이거 그대로 4분의 9죠. 따라서 너가 2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은 9분의 8이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2의 a 플러스 b제곱은 9분의 8이다. 분모랑 분자 더해달라 그랬죠. 답은 17이 됩니다.
16번은 식을 잘 정리해보면 알 수 있는데 2의 a제곱은 c이고 2의 b제곱은 d였습니다. 4분의 1에 2분의 1 a-b제곱이다.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겠네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2에 2분의 1a 마이너스 b를 곱한다는 것은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b제곱으로서 2의 a제곱분의 2의 2b제곱, 즉 2의 b제곱의 전체의 제곱이다. 너 대신에 c, 너 대신에 d를 넣으면 c분의 d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넘어가서 17번 보시면 2의 a분의 4의 100제곱이 100이라는 숫자가 되고 25의 b분의 2는 10이라고 했을 때 2a 플러스 b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2a 플러스 b 여러분 이게 우리는 a제곱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a랑 b가 필요하지 a분의 1과 b분의 1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따라서 처음 주어진 식의 양변을 a제곱하기로 하여 그럼 2의 4제곱은 이것은 뭐야? 10의 제곱이니까 10의 2a제곱이 될 것이며 너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양변에 b제곱을 해주는 거죠. 양변에 b제곱을 해주면 둘이 곱하면서 25의 제곱 어차피 25가 5의 제곱이니까 5의 4제곱은 10의 b제곱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2a 플러스 b니까 너희 둘을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다. 10의 2a 제곱과 10의 b제곱을 곱하게 되면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되면서 10의 2a 더하기 b의 제곱은 통일해서 2 곱하기 5 10의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a 더하기 b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19번 이건 생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18번 또 혹시 필요한 사람?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따로 할까 이거는? 그러면 일단 19번부터 먼저 볼게요. fx는 1 더하기 x 더하기 해서 20제곱까지 다 더해놓은 거고요. 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x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하여 x의 마이너스 22제곱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묶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을 곱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제곱이 남아있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분모에도 22제곱을 분자에도 22제곱을 곱해보도록 할게요. 연장을 좀 하고. 됐지? 자, 분모를 먼저 정리해보면 너와 너의 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의 합 20이 되겠고 3 빼면 19 그 다음 건 18 더하기 해서 마지막은 x의 1승 더하기 x의 0제곱 x의 0제곱을 우리가 1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위에 있는 1 더하기 x 더하기 20제곱까지 합이니까 이거는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뒀다가 약분을 통째로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분모가 통째로 약분되게 되고 fx는 x의 22제곱이라는 엄청 커다란 제곱의 식이 되겠네. 여기에 44제곱근을 넣어보자. 44제곱근 2의 전체의 22제곱이니까 44제곱근 2의 22제곱이다. 그래서 약분 결과 제곱근 2가 되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너는 2의 44분의 1제곱인데 거기에 22제곱을 한 것이니 2의 2분의 1제곱이구나. 그래서 루트 2 내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놔도 별 문제는 없겠다. 됐지?
각자 본인이 틀린 문제랑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좀 이거는 필기를 좀 해둬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필기를 해두시기 바라고, 특히 틀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20번. 아이고. 자, 20번 보시면 요거는 밑에 거는 푸신 분들도 많지만 한 번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 문제가 엄청 길다. 단원자. 원자가 하나뿐인 이런 건가? 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단원자 이상 기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단열 과정에서 단열 팽창 전 온도와 부피를 각각 뭐 T1, V1, 이제 TI, VI라 하고, 단열 팽창하고 난 후에 온도와 부피를 각각 TF, VF라 하자. 단열 팽창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어떤 그 풍선 안에 기체를 집어넣고 풍선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은 열을 끊었다는 뜻이고요. 그 온도의 변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압력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불어넣는 행위를 통해서 기체를 팽창시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런 과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를 못해도 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TI, VI의 감마 마이너스 1조, 참고 위에 있는 건 R이 아니라 감마라는 그리스 세 번째 문자입니다. 알파, 베타,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그 다음에 TF, VF의 감마, 이것은 TF, VF의 감마 마이너스 1조가 같더라. 이 식이 그냥 성립하는 거야. 이 식은 어떤 과학자들이 또는 과학적인 공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만 잘 보면 되는 거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너라는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요. 얘가 전일 때의 온도, 부피고요. 너는 후의 온도와 부피입니다. 여기다가 적당히 이제 대입이나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기체 몰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더라고, 화학에서는. 어쨌든 기체 몰, 열 용량의 비, 감마는 3분의 5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서의 감마 자리에는 3분의 5라는 걸 넣어라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고, 온도 단위는 K, 부피 단위는 세제곱미터랍니다. 팽창 전 온도가 팽창 바로 너무 어렵다. 팽창 전 온도가 480이고, 즉 TI에 480 넣자 이 얘기고요. 그때 부피가 5인, 처음 부피가 5인 이런 기체가 있었다. 단열 팽창하여 온도가 270이 되었다면, 팽창 후 온도가 270이라면 부는 얼마일까요? 부피는 얼마일까요? 그냥 이 문제입니다. 이제 식에다가 숫자 하나씩 대입하고 감마 자리엔 3분의 5제곱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면 돼. 됐지? 480 곱하기 5에 3분의 5를 대입하면 3분의 2제곱은 270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VF의 3분의 2제곱이다. 이 말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270을 일단 적당히 약분할까? 3으로 약분하면 9, 3으로 약분하면 16입니다. 나눠 9분의 16 곱하기 5에 3분의 2제곱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VF의 3분의 2제곱이야. 따라서 양변에 몇 제곱? 2분의 3제곱을 해주는 거죠. 전체의 2분의 3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의 2분의 3제곱. 우리가 알고 싶었던 VF라는 것은 9분의 16은 3분의 4잖아요. 3분의 4. 9분의 16은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이게 곱해지면서, 자, 다시 여기 좀 헷갈릴수가 잘 봐. 3분의 4의 제곱인데 전개하면서 2분의 3제곱이 같이 가야 되죠. 따라서 3분의 4의 세제곱이 27분의 4의 세제곱 64가 되는 거고, 5의 3분의 2제곱과 2분의 3제곱을 곱하면 5의 1제곱 5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VF는 뭐다? 계산 결과 27분의 320이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라고 했던 거 그냥 식이 뭐다, 그래서 그 식에다 뭘 대입해야 된다 만 잘 체크해서 대입해 주시면 어쨌든 값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 언제 자르지? 자, 21번.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정 머칼리 진도가 이름 또 웃긴다. 이 머칼리 진도 이게 뭘까요? 킬로미터당 매살간 파괴 발생률을 n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n이라는 건 cd 곱하기 cg 곱하기 10의 5분의 4 x-9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져 있다. cd는 매설관의 지름에 따른 상수이고 cg는 지반 조건에 따른 상수이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문제에서 필요하면 대입하라고 숫자가 나와 있을 거고 안 나와 있거나 하면 약분이라든지 나중에 계산을 통해서 없어지니까 그냥 몰라도 된다는 식인 거고요. 머칼리 진도는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칼리 진도가 뭐야? 자, 문제 뭐래? CG는 2를 대입하래. CG가 2인 지역에 CD가 4분의 1인 매설관이, 그러니까 CD에는 4분의 1, CG에는 2 대입이나 잘 하면 되겠습니다. 수정 머칼리 진도가 A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X가 A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발생률은 200분의 1이더라. 따라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준 다음에 식 정리해서 A를 구하면 되겠네요. N은 200분의 1이었고요. CD는 4분의 1, CG는 2였습니다. 10에 5분의 4에 A-9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약분해주면 2를 약분해서 100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게 낫나? 좌변은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우변은 10에 5분의 4에 A-9제곱입니다. 이것은 물론 뒤에 나오는 개념인 지수 방정식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좌우변식이 같으려면 당연히 지수가 같아야겠죠. 따라서 5분의 4에 A-9라는 값은 마이너스 2더라 라는 무슨 식? 1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A는 9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양변에 4분의 5를 곱해주며 그 다음에 양변에 9를 더한 것입니다. 2분의 13이라는 값이 되더라. 즉 수정 머칼리 진도는 2분의 13이라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더라. 됐죠? 수정 머칼리 진도 이름부터 좀 독특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본인이 틀린 문제랑 그 다음에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스텝 3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본 다음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그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잠깐 숨 한 숨 돌리면서 이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바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한두 문제씩이나 두세 문제씩 덜 고친 학생들은 좀 이따 자습실에서 코칭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를 하든지 마저 고쳐가지고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도록. 덜 했는 거 자꾸 남겨두면 나중에 큰일 난다. 지워도 되겠죠? 오늘은 이제 결석한 학생들도 있고 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거의 올리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수익이 실현된다고 하는데 못 넘을 것 같죠.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하다 보면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학생들이 구독 취소를 할 테니까 수업이 다 들은 학생이나 이러면 힘들겠죠.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는 거지? 자, 일단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로그의 정의였습니다. 로그는 지수 친구예요. 로그가 뭐냐? 로그의 정의. 로가리즘의 약자입니다. 이름도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수학자들이 적당히 지은 이름이겠죠 뭐. 로그의 정의. 일반적으로 ax 제곱을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거야. 보자. 여러분 2를 몇 제곱하면 8이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얼마? 3. 오우씨, 잘하는데? 3을 몇 제곱해야 243이 될까? 이건 좀 어려운데. 오호. 그럼 좋습니다. 2를 몇 제곱하면 5가 될까요? 이건 이제 좀 어렵잖아. 2의 제곱은 4니까 2보다는 클 것 같고, 세제곱은 8이니까 그거보단 작아야 되니까 2점 얼마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얘가 2의 2.5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는 4루트 2보다는 확실히 작죠. 4루트 2보다는 작더라. 너가 2의 2.5제곱이거든. 너 2.5보다 작은 건 확실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2의 2.2제곱, 2의 2.3제곱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값이 막 계산이 되기는 되더라고. 그래서 2점 얼마인 건 알겠는데 구해보니까 이 네모라는 숫자가 2점 얼마 하고도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역시나 무리수였습니다. 순환하지도 않고 규칙성도 없는 그냥 적당한 무리수가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걸 구하는 건 별 의미도 없고 좋은 방법도 안 되겠죠. 루트 2라는 걸 1.414라고 할 수는 있고 이걸 계산해서 몇몇 자리까지는 쓸 수도 있지만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우린 그냥 이런 수를 루트 2라 하기로 하자 하고 넘어가잖아요. 3.14159이라는 원주율을 파이라 하자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그냥 2가 5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적당한 기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선택한 기호가 로가리즘이라고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네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2가 5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다라는 뜻으로 로그 2의 5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2라는 수가 5라는 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듭제곱 지수의 값이다. 로그 2의 5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떤 수 밑이 a였을 때 x제곱하여 어떤 수 n을 만든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좀 정의가 필요한데 x는 일반적인 상황의 실수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곱도 가능하고요. 2분의 3제곱이라든지 3분의 7제곱 이런 분수 제곱도 가능해요. 그래서 미친 a가 음수가 되면 곤란한 일들이 좀 생기겠지. 부호를 정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건 하지 않는다. a는 양수인 것만 하고 또 a가 1이면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밖엔 되지 않으니까 다른 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인 것도 의미가 없으니 제외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양수를 거듭제곱한 결과는 양수밖에 되지 않는 거야. 양수를 음수 거듭제곱 하더라도 분수에 가 있을 뿐 작은 수가 될 수는 있어도 0이 되거나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만들어지는 n이라는 값도 양수일 것입니다. 자, 이게 지수에서의 얘기였어.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2라는 수가 5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듭제곱 지수의 값을 로그 2의 5로 정의하기로 했죠. 따라서 a라는 수가 n이라는 값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듭제곱의 지수의 값이다 라고 로그 a의 n이라 쓰기로 하고 우리가 이를 x라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즉 위에 있는 지수 x를 로그 a의 n이다 라고 나타내고 읽을 때는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읽고 너를 역시나 및 얘는 지수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진수라고 읽습니다. 진수.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의미예요. 맞죠? 거듭제곱에서 5가 되는 숫자 로그 2의 5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면 너가 성립하고 너의 값은 로그 2의 5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정해진다. 그지? 너와 너는 같은 의미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a도 양수고 1이 아니어야 하며 그때 만들어지는 n이라는 값도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그라는 값이 잘 정의되고 로그라는 값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이것을 및 조건이라 부르고 옆에 있는 너를 특히나 중요합니다. 진수 조건이라 부릅니다.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 로그의 값이 의미를 갖고 잘 정의되어 있다고 하고 이것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또는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수학상에 배웠던 예전에 배웠던 내용과 연계도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2의 3제곱이 8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3은 로그 2의 8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죠? a라는 수가 몇 제곱해야
5가 될 수 있느냐? 그냥 x는 로그 a의 5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a는 양수고 1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충분하다고. 좀 더 일반적으로 a의 x제곱이 b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x는 로그 a의 b다. a라는 수가 b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듭제곱의 지수의 값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니며 그때 만들어지는 진수 b도 0보다는 커야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우리가 로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밑에 있는 이유는 로그에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놨는데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로그의 정의 조건 되겠지.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로그가 있으면 결국 로그도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 로그끼리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의미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 그 보면 로그는 지수랑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원래 지수였던 애가 이렇게 좀 식이 바뀌면서 로그로 이렇게 정의가 된 거잖아. 로그와 지수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죠. 역함수 관계이자 서로 완전히 같은 의미를 지니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그의 성질들이랑 여러 가지 공식들을 좀 정리할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해? 지수에 관련된, 지수 법칙이 관련된 성질들을 또 이용해서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 몇 개를 또 알아봅시다. a는 양수이며 1이 아니고 그 위에 진수로서 주어지는 x랑 y도 모두 양수였다. 그 상황에서 뭐가 성립하느냐? 첫 번째, 로그 a의 1은 제로다. a라는 수가 1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수의 값은 0제곱이 되겠지. a를 0제곱하면 1이니까요. 그리고 밑과 진수가 같다라면 1이다. a가 되기 위해서는 1제곱하면 충분하다. 맞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성질이 되는데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나타나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또 로그의 진수끼리의 나누기 몫은 로그 값의 차로 나타나진다. 또 로그 a의 x의 n제곱은 진수의 지수의 값은 진수의 거듭제곱은 이 n을 마치 앞으로 내려서 n배의 로그 a의 x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책은 24쪽에 뒤쪽 내용이고 24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mn으로 정의하긴 했는데 쌤은 xy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잡아봅시다. 로그 a의 x는 오늘부터 m제곱이고 로그 a의 y는 n이라는 값이라고 해보죠. 즉 x는 a의 m제곱, y는 a의 n제곱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로그나 지수나 동일한 말이니까 저렇게 쓸 수도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xy 둘이 곱한 건 어떻게 돼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니까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이런 이식 자식과 둘이 더한 거듭제곱은 xy다. 잘 봐, 잘 봐. a라는 수가 어떤 제곱을 해서 어떤 지수의 값을 가졌을 때 xy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로그의 정의였다. m 더하기 n이라는 지수는 로그 a가 xy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듭제곱의 값이었고요. 그죠? 이때 아까 m은 로그 a의 x, n은 로그 a의 y라고 하였으니 너 대신에 로그 a의 x, 로그 a의 y를 대입하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더라. 따라서 로그의 끼리의 합은 로그의 진수에서의 곱으로서 표현된다. 알았지? 밑이 같을 때 로그 값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표현된다. 첫 번째 너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곱해서 더하기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지수 법칙에서 나누면 y분의 x는 a의 n제곱 분의 a의 m제곱으로서 a의 n-n제곱이죠.
a의 n-n제곱은 y분의 x로서 똑같아. n-n이라는 지수는 a가 y분의 x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듭제곱의 값이고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a분의 y분의 x. 따라서 m 대신에 로그 a의 x를 n 대신에 로그 a의 y를 대입해주면 로그 a의 y분의 x와 같더라. 진수끼리의 나누기는 로그끼리의 차. 로그끼리의 차는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너를 증명을 좀 해봐야 되는디. 보자. x가 a의 m제곱이었던 것 같은디? 그죠? x가 a의 m제곱이었다, 맞지? 양변에 내가 n제곱하면 x의 n제곱은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즉 a의 mn제곱이네요. 한 번 더 쓸게. a의 mn제곱은 x의 n제곱입니다. 여러분 x의 n제곱도 하나의 수야. mn이라는 것은 로그에 정의하면 로그 a의 x의 n제곱입니다. m이 아까 뭐였어? m이 로그 a의 x잖아, 맞지? m 자리에 로그 a의 x를 쓰면 로그 ax에다가 n을 곱해놨으니 보통 n을 앞에다가 씁니다. 뒤에다가 쓰면 진수에다가 곱해진 건지 전체적으로 곱해진 건지 확인하기 힘들어서 보통 숫자 같은 거 뭐 곱할 때는 앞에다 씁니다. n 로그 a의 x는 뭐다? 로그 a의 x의 n제곱과 같더라. 됐죠? 자, 다시 증명 과정은 전부 다 지수 법칙을 로그로 바꾼 것입니다. 됐죠? 지수 법칙 때 기억하고 있던 그 내용들을 로그로 바꾼 것이에요. 지수 법칙은 어땠어? 곱하면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되잖아. 비슷해. 로그도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진수끼리의 나누기는 로그끼리의 차로, 진수의 거듭제곱은, 근데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사실. x가 총 n번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 로그는 곱하면 더하기로 쓴다며. 그럼 로그 ax가 총 n번 더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로그 ax가 n번 더해져 있는 것이니 그것은 곱하기 n과 같은 의미다. 3을 5번 더하면 3 곱하기 5라고 쓴다고 하지 않나? 로그 a의 n을 n번 더하면 로그의 성질에서 n번 더하는 걸로 바뀌면 n배 로그 ax다 라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너는 당연한 거다 라고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야, 증명이 중요하겠어.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어. 둘 다 중요하지만 계산을 잘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증명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로그의 성질까지 살펴봤는데 지수 법칙을 거꾸로 했다는 거라는 건 있지만 역시나 새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뭐 하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지수 법칙도 뭐였어?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게 가능했잖아요. 로그도 밑이 같아야지만이 뭔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나 뭐 진수끼리 곱이나 나누기나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밑이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밑이 다른 로그끼리는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느냐를 알아내려면 이제 요번에 배울 밑 변환 공식 25쪽입니다. 밑 변환 공식을 기억해 줘야 돼. 우리가 밑이 다른 로그 값들을 밑을 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밑을 어떻게 변환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겠는데, 됐다. 자, 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로그 a의 b라는 값이 정의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며 b는 양수인 진수였습니다. 잘 정의되어 있다고 치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너는 분수꼴로 바꿔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다. 이때 c는 밑 조건을 만족하는 1이 아닌 양수였다면 오케이, 아무거나 다 써도 됩니다.
3을 갖고 오든지 4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문자니까 C, D로 두든지 밑을 10으로 바꾸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밑이 A였던 로그를 필요하다면 밑이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고, 아무 밑이나 취해도 된다 그랬나? 그렇다면 밑을 하필이면 B로 취하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 아까도 봤지만 같은 로그가 밑과 진수가 같으면 1로 가야 된다 맞지? 로그 B의 B는 1로 수렴하니 너와 너는 서로 뭐다? 역수의 숫자가 된 거죠. 로그 A의 B에다가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다니까 서로는 서로의 역수인 그런 숫자 관계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밑변환이라고 불러요. 밑변환이라고 불러요. 됐죠? 저게 왜 되는데는 증명이 조금 필요하니까 간단하게만 증명하고 넘어갈게요. x라고 합시다. 로그 a의 b라는 값을 따라서 진수 b는 a의 x제곱과 같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잘 봐. 이거 왜 설명하냐면 중요한 내용이야.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b랑 a의 x제곱은 같은 숫자야. 그 다음에 밑이 c인 로그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진수와 진수를 넣을 건데 같은 진수 넣으면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맞잖아.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어떤 숫자가 지수에다가 로그 값을 넣으면 어떤 다른 숫자가 되잖아. 그때 그 수는 유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그 C의 동글베이랑 로그 C의 동글베이에 이 안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이때 결과도 같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B를, 여기에는 A의 X제곱을 넣으면 B와 A의 X제곱은 같았으니까 밑이 똑같은 C를 이렇게 계산해 줬을 때도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취하면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잡으면, 뭐 취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취하면 됐지? 또는 로그를 놓으면, 뭐 잡으면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왜 수학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 최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로그로 둔다, 잡으면 이런 표현 쓰잖아. 이 잡으가 캐치가 아니거든. 렛이거든요. 영어에서 렛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have 뭐뭐라고 쓰는 것들을 수학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가지면, 가진다면 이렇게 번역하거나 잡으면, 취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들어. 밑이 똑같은 로그를 가져와서 진수의 같은 값을 놔둬서 결국 같은 로그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그냥 이제부터는 뭐라 부르냐? 양변의 밑이 C인 로그를 취하면 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저런 표현을 되게 자주 쓸 건데 양변의 밑이 C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식이 변한다. 기억해 두자. 다시 한번 3이랑 3의 A제곱이랑 뭐 그냥 5의 B제곱이랑 같았대요. 이때 우리가 이 식을 만약 정리를 하고 싶어서 양변의 밑이 뭐 2인 로그를 취하면 이라고 하면 로그 2의 3의 A제곱은 로그 2의 5의 B제곱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밑이 2인 로그를 들고 와서 그 위에 진수에 같은 수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같은 식이 되잖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양, 로, 취. 엄청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수학원에서 여러분 만약에 문제 풀다가 막 막히잖아. 응? 특히 지수 로그 관련된 문제 풀다 막히잖아. 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다 해결됩니다. 잘 알아도 엄청나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굉장히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취하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잘 기억해 두자. 됐지? 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명을 마저 하는 거니까 증명을 마저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C의 B는 여기 있는 로그 C의 A의 X제곱, 진수의 지수 X를 앞으로 내릴 수 있죠? X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될 것이고, 로그 C의 A라는 어떤 적당한 값으로 양변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즉 X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원래 X는 로그 A의 B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로그 A의 B랑 같아야 되니까 로그 A의 B가 된다. 따라서 로그 A의 B라는 것을 밑이 C인 로그로 취해서 분모의 진수의 A를 분자의 진수의 B를 넣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두 개의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로그가 밑이 동일하다면 분모의 진수를 밑으로, 분자의 진수를 진수로 보내는 하나의 로그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돼야 되지만 여기서 1로도 돼야 된다. 알겠지?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다면 너도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그냥 밑이 B인 로그를 취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짬뽕하면 원래 있던 로그의 성질과 로그의 밑 변환에 의해서 새로운 또 성질을 또 만들어 보자 이거지. 뭐 성질 또 하나 더 쓰면 좀 그러니까 2라고 쓸까요? 성질이 나쁜 애 두 개나 있고 말이야. 그지? 배고프다. 자, 요런 내용이 또 정리가 됩니다. 밑에 m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이 있고 진수에 n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n분의 n 앞으로 튀어나와서 로그 a의 b가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줘야 될 로그의 새로운 성질이고, 그 다음에 a의 로그 a의 b제곱은 b가 된다는 성질과 a의 로그 c의 b제곱은 b의 로그 c의 a가 된다는 성질까지 잘 기억해 두자. 아들을 뭐 싸그리다 필기를 시킬까? 아이고, 복습 꼭 하시라고요. 자, 저 이제 증명을 좀 해볼게요. 앞으로 가자. 공간이 좀 좁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해보자. 자, 첫 번째 줄의 성질은 아주 쉽게 증명 가능합니다. 이거 1번 내용 성질 증명해 볼게요. 방금 밑변환 배우지 않았나? 나 배웠어 방금. 밑이 C인 로그로 분모 분자로 이렇게 나누자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 로그의 밑변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밑을 C로 바꿔줬습니다. 됐지요? 여러분 이거 봐야 분모도 분모도 하나의 로그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 맞나? 저 앞에 네 번째 성질이었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가서 곱하는 것처럼 표현된다. 따라서 n배의 로그 c의 a 분의 n배의 로그 c의 b인데요. 그럼 n분의 1을 하나로 일단 분수로 앞에 쓰고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가 남게 되는데, n분의 n에 로그 a의 b로 다시 합쳐서 쓸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c의 c 밑이 같으니까 분모의 진수를 밑으로, 분자의 진수를 위에 있는 진수로 바꿔가지고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증명은 됐습니다. m이 마치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분모로 가는 것처럼 n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분자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면 괜찮다는 거지. 그렇게 외워서 써먹으면 되겠다. 맞지? 되겠죠? 앞머리 왜 자꾸 내려오노? 자, 그 다음은 선생님께서 요거를 증명해 보시겠습니다. 왜냐? 이걸 증명했다 치면 얘는 어떤 의미야? 정훈아, A랑 B 자리 바꿔도 된다 이 말이잖아. 맞지? 밑에 있는 것과 지수에 있는 로그 값의 진수와 자리를 바꿔도 오케이 똑같다 이 말이니까 이게 되면 너도 돼야 되겠지. A랑 B의 자리를 바꾸면 B의 로그 A의 A제곱이 되니까 그건 1이잖아. B의 1제곱은 B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걸 증명하면 이거 증명된다. 맞지? 자, 보자. X라고 합시다. 너를. X는 A의 로그 C의 B라고 하자. 아까 강조했던 내용 뭐라고? 아직 화면에 일부러 잡아놨습니다.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취하면 양로치를 하면 됐지? 여따 뭐 취한다? 밑이 C인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로그 C의 X라는 값은 로그
C의 좀 크다인 진수가 A의 로그 C의 B제곱이에요. 네,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서 A의 로그 C의 B는 진수인데, 그럼 로그 C의 B가 진수의 지수. 맞죠? 저 앞에 네 번째 성질에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가도 된다. 맞나요? 그럼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되겠네. 됐지? 여러분, 진수의 지수가 내려가도 됐으면 다시 이번엔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로그 C의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앞에 있는 로그 C의 B의 진수인 B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도 성립해야 되겠죠. 흰색으로 쓸게요. B의 로그 C의 A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됐나요? 맞죠? 이때 밑이 같은 로그의 값은 같아야 되므로 X가 너와 같아야 됩니다. X는 A의 로그 C의 B를 의미하였는데 그게 뭐랑? B의 로그 C의 A랑 같아야 된다. 자리 바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5의 로그 2의 3제곱이다 라고 하면 3의 로그 2의 5제곱이랑 이거 같은 값이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지? 자, 이걸 이해했으니까 중간의 식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잘 들어봐. AX제곱이 B가 된다면 X는 로그 A의 B로 정의한다. 이게 로그의 정의 맞아? 맞지? 이게 로그의 정의야. 그럼 여러분, 이 X를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겠죠. 뭐야 이게? 로그 A의 B라는 건 A가 B가 되기 위해 필요한, A가 B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듭제곱 지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했으니 당연히 B가 되어야죠. 이거는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말고가 아니라 로그의 정의상 원래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어떻게 증명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임마 너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알겠어? 로그의 정의를 이해했다면 얘를 그냥 대입한 결과가 너이기 때문에 A가 B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수의 값이 로그 A의 B예요. 말 그대로 너를 대입해놨으니 B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물론 이제 너를 이용해서 증명한다고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순서가 좀 바뀌어있다 이거지. 됐지? 자, 그래서 로그에 대한 성질을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제일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왼쪽 한 구석에다가 오늘 또 문제를 풀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가볍게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이제 문제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조정은 굉장히 어렵네요. 자, 여기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쓸게. 로그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 로그 A의 B라는 값은 뭐다? A가 B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수의 값이 로그 A의 B예요. 이때 A는 양수여야 하며 1이 아니고 B는 양수인 특히 너 진수 조건. 아마 지금 로그 지수 범위 쪽을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아마 한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지수 로그 얘기만 할 겁니다. 아마도. 사실 1월 한 달 만에 지수 로그를 끝내면 그것 또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거지. 쉽진 않을 거예요. 특히 중간에 설날도 안 보니까 설날 때 쉬어야지. 우리 안 쉬는구나. 어머, 그럼 가능도 하겠다. 다들 그렇게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만 내가 마치 나쁜 짓을 한 죄인 같잖아. 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지 수업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게 여러분 혹시나 가족여행 계획이 있다. 오늘 또 한 분이 가족여행을 갔고 또 한 분이 집안 행사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나는 계획이 있다. 여행 계획 우리 집에. 잘 모르지만 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없어? 가족여행 안 가? 어떻게 언제 갈지 갑자기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날짜는 학생마다 좀 다 다르고 언젠간 또 빠져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변명 같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설날에 수업하는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수업하기로 한 거. 네, 쉬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미 늦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로그 A의 B는 저렇게 정의가 되었고, 특히 진수 조건. 1월 한 달 동안 로그 얘기하면서 맨날 첫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수 조건을 확인해라. 진수 조건을 확인해라. 여러분은 좀 이제 썰을 잠깐 풀면, 여러분 수학 좋아하는 사람 여기 없다 그랬잖아. 나 혹시 수학 좋아한다? 없잖아요. 수학을 좋아한다니 그냥 문제 좀 풀어서 잘 푸니까 기분이 좋다. 시험을 잘 치니까 엄마가 칭찬을 해서 기분이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에 수학 관련된 영상이 뜰 정도다. 이 정도는 돼야 수학을 좋아한다. 또는 나는 수학을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쓰는 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약간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지? 수학이 재밌어서인가? 아니잖아. 내가 학교 시험을 적당히 잘 치고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봐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너희들한테, 대학 교수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중 하나가 수학 공부라는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 결론은 시험을 잘 치는 거거든. 자, 그럼 학교 시험도 그렇고, 물론 모의고사도 전혀 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히나 학교 시험이 지금 중요한데, 학교 시험의 목표 중 하나는 성적을 줄 세우는 거야. 여기서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수학은 보통 어렵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학이라는 과목은 보통의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어려운 과목이에요. 맞죠? 보통 하기 싫어하고, 특히 대다수의 수포자들이 많이 생길 만큼 수학은 재미도 없고 어렵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싶은 과목이라고. 어쨌든 잘해야, 이런 걸 잘해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에 소질이 있고 흥미가 있으며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대학에 합격할 거 아닙니까? 자, 시험을 잘 쳐야 돼.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내는 걸까? 학교쌤들은 틀리라고 내야지. 야,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힌트를 주고, 쌤이 만약에 여러분 설명할 때 여러분 문제 풀다 막히잖아. 쌤이 여기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하고 빨간 펜으로 한두 줄 써주고 가면 여러분 다시 풀어보면 또 풀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시험엔 그런 게 없어. 시험은 오히려 평소에 풀 수 있었던 문제도 틀리라고 내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애들이 하나라도 더 틀리고 줄이 좀 잘 세워지지. 그렇기 때문에 로그가 나오면 하루 종일 맨날 진수 조건 얘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 점마 가지고 여러분들이 x에다가, 예를 들어 x의 값을 구했는데, 로그 x의 값을 구했는데 x가 음수가 나와. 그럼 안 되잖아. 진수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런 걸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로그는 오늘 아마 1월 한 달 동안 진수 조건 얘기는 매 수업 시간마다 몇십 번이나 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 또 몇 번이나 했지만 진수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수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틀리라고 내면 안 틀려야지. 틀리라는 걸 내고 틀리고 있으면 어떻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나 자신을 증명하려면 시험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수 조건은 그냥 머릿속에 때려봐. 로그가 나오면 진수 조건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야. 오늘이야. 로그 계산만 하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막 진수 조건 막 엄청 디테일하게 따질 건 없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하루 종일 진수 조건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되겠죠? 로그 계산을 못해서 틀린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진수 조건을 못 찾아서 틀리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험 때도 그러고 있으면 슬플 겁니다.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실수 때문에 점수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 자, 어쨌든 로그의 다시 기본적인 성질로 돌아가서 로그의 성질을 정리를 좀 해놓으면 A의 1은 0이고요. 로그 A의 A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쓸 수 있었고, 진수끼리의 나누기는 로그 A 입장에서는 차이로 볼 수 있었고, 이 와중에 로그 A의 X의 N제곱은, 즉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내릴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밑 변환이라는 걸 추가하여 로그 A의 B라는 것을 우리가 밑이 씬 두 개의 로그의 값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면, 밑 변환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성질들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에 또 무슨 내용? 로그 A와 B와 로그 B의 A가 역수였다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하겠고, 여기에서 증명되는 거죠.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거듭제곱은 분모로 보내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보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로그 A의 B, n분의 n배의 로그 A의 B로 정리도 가능하고 A의 로그 C의 B라는 값은 B의 로그 C의 A라는 값으로 이런 복잡한 형태였을 때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 값의 진수의 자리를 바꿔서 써도 같은 값임을 우리가 증명을 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에 A와 C가 A라서 로그 A의 로그 A의 B라면 그냥 B가 된다. 이거는 정의상 사실 당연한 거였다. 그런 내용까지. 실제 여러분 계산해서 쓸 거는 왼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 문제 풀 때 좀 막히시면 자주 보시고 저거를 여러 번 써보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익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저런 것들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아직까지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또 전 시간에 지수라는 걸 한번 고생하면서 와 천배울 이거 너무 어려웠다 그지? 고생하면서 한번 잡아봤고 그 다음에 또 스텝 2 풀면서 한번 풀어보니까 그래도 얼추 감은 좀 잡았으며 그래야 됐는데 라이트 센이라도 한번 풀어보니까 지수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확실하게 알면 제일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그가 지수보다 편할 테니까 필요하다 하면 로그를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제 1번에 좀 소개되어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예제 1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물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32분의 1이라는 진수는 2를 x번 제곱에서 만든 것입니다. 몇 제곱하면 32분의 1이죠? 32분의 1이 2의 5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x가 마이너스 5라면 더 성립하겠구나. 자, 지금 예제 1번 어떻게 풀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유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 너 로그 아직 어렵잖아. 지수는 그래도 좀 해봤잖아. 지수꼴로 바꿔서 풀자.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익숙해지면 너는 3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마이너스 5를 앞으로 내릴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5 내리면 로그 2의 2인데 로그 2의 2는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5라는 값으로 x는 결정된다.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으면 좋겠고 저게 오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수로 꼭 안 바꾸고 로그만으로도 풀어보자. 그래서 로그끼리 계산 잘 해보자. 이게 오늘 단원의 목표가 됩니다. 됐죠? 로그 루트 3의 x제곱은 4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진수 조건은 진수는 루트 3의 4제곱이다 해서 9구나 하면은 금방 끝날 일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진수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로 변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3번은 로그 x의 2 루트 2라는 값은 8분의 3이더라. 얘도 변환해서 푸는 게 사실은 더 편합니다. 밑이 문자니까 뭐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밑이 깔끔한 정수거나 숫자여야 정리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뭐야? 2 루트 2라는 진수는요. x를 8분의 3제곱 한 것입니다. 2 루트 2라는 것은요. 2 곱하기 1 루트 2.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으로서 둘이 더하면 2분의 3제곱. 즉 2의 2분의 3제곱은 x의 8분의 3제곱이더라. 그럼 x는 뭐였을까요? 양변에 3분의 8제곱을 하면 알 수가 있겠죠. 2의 2분의 3제곱의 전체의 3분의 8제곱을 한 거더라. 지수끼리 곱해주면 2의 4제곱이 될 것이니 16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왜 확대 기능은 없을까? 아, 스피드 컨트롤이 뜻이었구만. 자, 아무튼
4번입니다. 선생님, 로그 안에 로그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화이팅 해봐야지,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하지? 한 번에 정리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씩 하는 거야. 자, 어떻게? 로그 8의 x라는 게 지금 진수인데 이걸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세요. 얘도 하나의 진수잖아. 즉 네모라는 진수 로그 8의 x는 뭐다?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제곱이다. 그럼 다시 이번에 진수는 x니까 x라는 진수는 뭐다? 8의 3분의 1제곱이다. 8은 2의 세제곱 아닌가? 따라서 2다.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다. 됐죠? 그래서 그냥 큰 덩어리가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하면 되겠고. 뭐야, 광고잖아.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목소리는 잘 나오고 있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오전에 녹화하다 슬픈 일이 있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녹화를 하고 이제 쉬는 시간 돼서 잘 됐나? 하고 확인을 해보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버렸더라고요. 자, 1시간 반 동안 녹화를 열심히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뭐 어떡해, 뭐 어떻게든 잘 해봐야지 뭐, 그지? 자, 예제 2번이 진짜 소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 엄청 중요해. 이 아이디어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디어야. 자, 로그 x 마이너스 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가 잘 정의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잘 정의되기 위한 정수 x의 값을 구해봐라. 정의를 잘 해봐야죠. 여러분, 밑조건부터 봅니다. 밑인 x-2는 양수여야 해요. 그리고 and x-2는 뭐는 안 돼요? 1은 안 돼요. 1은 안 되지만 2보다 큰 양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2보다 큰 양수가 3이 되면 안 된다가 일단 첫 번째 밑조건을 정리한 범위였습니다. 자, 2보다는 커야 돼. 근데 3은 안 돼. 됐지? 그 다음 뭐랬어? 진수조건. 진수야. 진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 진수 조건은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로그는 진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인생이 쉽지 않으니 우리는 마이너스를 빼보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정리해줬고요. 인수분해 결과 x-1, x-5가 0보다 작다. 이거 수학 상내용이죠. 2차 부등식입니다. 이걸 지금 못 풀면 곤란해요. 1과 5 사이에 값이 x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두 개의 식을 모두 종합해보면 x의 범위는 어찌 됩니까? 2보다는 큰데 3은 안 돼. 근데 5보다는 작아야 돼. 1보다 크다는 여기랑 겹쳐지면서 빠지게 되겠죠. 2보다 큰 x가 5보다는 작아야 돼. 하지만 3은 안 돼. 따라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는 4밖에는 없겠네요. 지금은 답이 정수 x니까 4. 혹시나 이럴 때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바로 윗줄처럼 2와 5 사이지만 3은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가 본다. 로그가 잘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엄청 중요해요. 특히 유제 2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유제 2번의 2번 같은 경우에는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자, 요거 필요하니까 여기다 정리 딱 해놓을게. 기억하는지 보자.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조건이 뭐였죠? 정우나
뭘깡? 조건이 뭘깡? 재웅아,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대답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니면 몰라서 모르는 거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면 대답하고 다시 자야 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수학상에서 쌤이 꼽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때까지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되겠니? 수학상 시험 칠 때는 당연히 수학상에 있는 전범위가 다 중요하지만 이제 수학 1, 2 고등학교 과정을 계속 해나감에 있어서 수학상에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꽂으라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도 많지.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활용되는 내용을 꽂으라면 넙니다. 알겠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대답하고 다시 자야 된다니까? A가 양수, 판별식이 음수여야 됩니다. 이거 기억 꼭 하세요. 오랜만에 수학상 내용 다시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 아직 저와 만난 지 이제 2번째 시간이니까 아직 대답하긴 쑥스러웠다고 이해를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대답 못하면 혼꾸녕이 나는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왜 저럴까? 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왜 저럴까를 알면 뭐가 좋냐면 오늘처럼 이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못할 수는 있잖아.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 그래도 빨리 생각을 해봐야지. 저거 이래 하니까 이래 돼야 돼서 아 무조건 이거다 하고라고 떠올리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기억하기 좋게 2차 부등식 어떻게 증명하죠?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죠? 2차 함수 그려서 푼단 말이야. A가 음수면 대도 안 했어. A가 음수면 언젠가는 내려가다가 X축이랑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범위가 양수라는 건 일단 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는 이상 구라다. 알겠지?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A가 양수다. 이건 필수. 자, 근데 X축과 교점이 이렇게 생긴다. 이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죠? X축과 교점이 생겨버리면 이 교점과 교점 사이는 음수니까 탈락. 판별식이 0이라서 X축이랑 만나게 되면 적어도 이 점에서는 그 값이 0이니까 탈락.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X축과 뭐하다?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혹여나 등호가 붙으면 즉 위에 있는 식에 0 이상이어도 된다라고 하면 판별식도 0 이하여도 된다. 등호 붙어도 된다는 겁니다. 0 되니까요. 0 되니까. 된다고 했으니까 넣어줘도 되겠지. 그리고 전천후로 기억하기 좋은 조건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래도 쌤이 제일 작진 않겠지 이제. 아직까지 좀 작은 애들도 보이니까 여자애들도 있고 요새 키가 애들 다 커서 이제 쌤이 별로 원래도 작은 키지만 중학교 1, 2학년에 비교해도 제일 작다니 너무 슬픕니다. 뭐 하여튼 자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은 어떤 최소값인 학생이 하나 있겠죠. me 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 키가 제일 작은 학생도 150cm를 넘는다면 우리 모두는 15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됐나? 자, 그럼 바꿔서 우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 40살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40살을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중에 제일 가벼운 사람도 여기는 없지만 신우가 제일 가벼울 겁니다. 아마 40kg가 아직 안 되니까. 그지? 어떡하니? 보고 계신 신우씨 지금 또 저녁 드시면서 보세요. 자, 무튼 우리 중에 제일 가벼운 사람이 최소 몸무게가 30보다는 크니까 우리 모두는 30보다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2차 함수 최대치에서는 또 기억나니? 그 수학상 배웠다고 얼마 좀 지났다고 다 까무면 안 된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면 우리 모두는 0보다 클 거다를 보여줄 수 있을 거고 2차 함수 최소값 어디서 생기는지 아시는 분? 꼭지점에서 생긴다. 꼭지점. 니는 꼭 최소값이 0보다 작지 않아. 그러니까 탈락인 거야. 니는 최소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 해선 탈락인 거야. 니가 0보다 크니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 최소값 어떻게 구해? 이거 2차 함수 표준형 꼴로 바꿔야 되지.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참고로 이차함수는 a가 양수일 때만 최소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a가 음수면 최대를 같이 최소는 없잖아. 됐나? 따라서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누구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니. 그래서 네가 항상 0보다 크면 우리 모두는 0보다 클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최소값이 a가 양수일 때만 생기니까 분모가 양수일 겁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분자가 음수여야 되겠고, 이 분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판별식이잖아.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여야 되더라. 따라서 판별식이 음수여야 이 식은 항상 만족한다. 됐죠? 유제 2번에 2번 풀 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쓰세요. 여러 번 쓰세요. 이거 유제 2번 그 근처 자리에 뭐 적당히 어디 써놔. 만약에 유제 2-2번을 틀려오시면 오답 노트를 시킬 거니까. 되겠지? 풀 때 잘 풀어와라. 응?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나 더 꽂는 게 있다면 근해분리입니다. 수학 1 하기 앞서서 수학상 내용이 필요한 게 크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어야 지수로부터 도움이 되는데, 하나는 2차 부등식. 저건 꼭 알아야 돼요. 저건 언제? 수능 치는 그날까지. 알겠지? 알아둬야 되겠고, 근해 분리 또한 2차 함수의 근해 위치, 근해 분리, 아니면 실근해 부호 뭐 이렇게 불렀을 건데, 그 내용들도 제가 뒤에 지수 방부등식 할 때 한 번 더 강조해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때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혹시나 근해 위치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나면 한번 복습해 두세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하지만 필기를 안 하는 여러분, 손가락 다. 자, 빨리 필기해라. 알았지? 유튜브 녹화 중이니 험한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로그 3의 루트 27. 다들 얼른 필기해. 마이너스 로그 3의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3의 48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가 이렇게 커? 48이라니. 로그 값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끝에 있는 공식들을 여러 개 활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당연히 기본인데, 어떻게 하냐면 분해를 싹 다 해서 여러 개 항으로 만들어서 더할 건 빼고 뺄 건 빼고 뭐 더하기 빼기 소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더하기 빼기 소거보다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곱하기 나누기의 약분이 좀 더 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밑이 모두 같으니까 더하기는 곱하기로, 빼기는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즉 진수끼리의 곱과 나누기로 정리한 다음에 푸는 거야. 진수끼리의 곱과 나머지로 나누기로 진수끼리. 그래서 진수끼리 통일할 수 있도록 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2분의 1 마음에 안 들어요. 올라가라. 2분의 1 올라가면 루트 48입니다. 요거 이해하고 시작하자. 3의 루트 27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루트 48.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맞죠? 2분의 1제곱을 통째로 올려라. 루트 48 됐지. 자, 이제 해야 될 건 뭐라고? 밑을 다 똑같으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진수끼리의 합. 아니야, 진수끼리의 곱과 나누기로 바꿔보자. 진수끼리의 곱과 나누기. 다 밑이 3이잖아. 밑 3, 밑 3, 밑 3 따라서 한꺼번에 써보자 이 말입니다. 루트 27에서 아이고 이거 빼기네 나누기 4분의 1, 아이고 이거 빼기네 나누기 루트 48. 이걸 정리해보자. 됐지? 3 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4 루트 3분의 1 되지. 4는 약분, 루트 3도 약분. 따라서 로그 3에 3이 남게 되고 너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넘어갔어. 예제 4번을 보도록 하자.
다음은 예제 4번입니다. 예제가 9번까지 있군요. 엄청 많네. 자, 예제 4번. 1번.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3의 2 빼기 로그 10의 9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거 두 개 로그가 밑이 같으니까 통일 한번 해버릴까? 로그 3의 5 곱하기 2가 되겠고 빼기 여러분 분수에 분모에 로그가 있는 게 영 유쾌하지가 않다. 너를 정수 형태로 바꿔보자. 따라서 아까 뭐 배웠지? 로그 A의 B는 로그 B분의 A의 역수 형태더라. 따라서 너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서 분자 위로, 분모에 있던 걸 분자 위로 올릴 수 있다. 따라서 10과 9의 자리를 바꿈으로써 위로 올라오자. 로그 9의 10이다. 이렇게 써보자 이거지. 됐지요? 앞에 거는 로그 3의 10인데 뒤에 거는 로그 9의 10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9의 10이라니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밑이 지금 3의 거듭 제곱인 형태니까 9를 3의 제곱의 10으로 봅시다. 여러분 아까 성질에서 뭐 있었어?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가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보내는 게 있었다. 맞지? 그거 사용해 줄게. 로그 3의 10에다가 너 뭐야?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2분의 1 로그 3의 10이라고 한다면 같은 값이잖아. 동류항이에요. 동류항. 따라서 1 빼기 2분의 1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야? 유식한 말로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로그 3의 10으로 묶어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1 빼기 2분의 1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다. 2분의 1 로그 3의 10이다.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다. 2번 풀고 왼쪽으로 다시 가야지. 2번 로그 2의 3의 4제곱 3의 4제곱 곱하기 로그 3의 루트 5 곱하기 아이고 로그 5의 루트 2 여러분 모두 밑이 뭐라고 할까? 뭐 할까? 밑이 2 할까? 3 할까?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뜻으로 쌤이 A를 써보도록 하죠. 싹 다 나누자. 로그 A의 2 로그 A의 3의 4제곱 다시 밑은 분모의 진수로 위에 있는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밑은 A인 걸로 변환해 준 겁니다. 곱하기 로그 A의 3에 로그 A의 5에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루트니까 2분의 1제곱 곱하기 밑이 A인 로그로 분할하자. A의 5 A의 루트 2니까 2의 2분의 1제곱 됐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로그 A의 2에다가 4는 지수니까 내려와라. 4배의 로그 A의 3 곱하기 로그 A의 3 2분의 1 내려와라. 2분의 1에 로그 A의 5 이 1을 밑에 분모에 내려서 써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예요. 너도 로그 A의 5분의 2분의 1 내려오고 로그 A의 2 됐지. 이제 뭐하자? 신나는 약분 시간. 약분을 다라라 따따 해주면 로그 A의 3은 로그 A 3과 만나서 집에 가시고요. 로그 A 5도 집에 갑니다. 쌤 또 집에 가고 싶지만 참아야겠죠. 자, 4 분자의 2분의 A 분자의 2분의 1 남았어. 어허이 니 약분되네. 1로 값이 계산되겠다. 그지? 되겠죠? Just moment Y 칠판 지우개 준비를 해놨고요. 칠판 지우개요? 아니요. 그쪽에 지우개가 없어요?
이런 슬픈 일이 있나? 미안해. 이건 잘못 던졌어. 쏘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 뭐다? 당연히 여기 있는 로그의 성질들과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늘 기억해야 된다. 언제? 엄마가 아침 먹으라고 깨울 때도 진수 조건 하면서 일러야 된다고. 알겠냐? 그 다음에 자다가도 누가 깨워서 야, 2차 분식의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A가 양수고 D가 음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그 정도는 해야,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공부를 좀 한다고 하지. 지워도 되겠죠? 꼭 기억해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머릿속에 때려 박힐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번 강조할 거니까 제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좀 넘어와서 누가 칠판을 지워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칠판을 지우고 막 이렇게 화면 이동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사실 영상 편집하면서 좀 날리고 이러면 좋은 영상이 되고 좋은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한번 해보긴 해봤어요. 편집을. 어렵더라고. 중간중간 계속 잘라도 줘야 되고. 별로 안 어려워? 혜미가 약간 그게 왜 어렵지 하는 표정을 지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생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힘들었던 게, 안 그래도 영상 파일이 크고 막 힘든데 영상을 다시 자르고 새로 만들면 또 여러 번 저장을 또 해주고 이래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물론 그런 거겠지만 좀 나름대로 합의를 봤는데,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칠판을 지우는 시간이라든지 이거 뭐 움직이는 시간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세요. 알겠죠? 유튜브 시청하시다 오른쪽 화살표 따다닥 눌러 설명하시네 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되잖아.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아요. 됐죠? 그렇잖아. 내가 영상을 물론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수고로움과 여러분이 오른쪽 키를 타닥 누르는 수고로움을 비교하면 이게 쉽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 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알려도 드렸습니다. 쌤이 그래도 함부로 넘기면 뭐라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어디 있다고 거기 타닥 눌러가면서 보시면 되고. 그 말이 좀 저는 나름 빠른 편이라고 생각해서 애들이 어려울라나 생각했는데 영상 찍을 때 보니까 또 느려 터졌더라고. 약간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찍으니까 목소리가 되게, 목소리 문제는 아니고 그 목소리도 물론 듣기 좀 그런데 말투가 나는 되게 빠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빠르더라고요. 내 생각에는요. 좀 느린 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조를 막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던데, 혹시나 그러시면 배속 기능을 켜세요. 됐죠? 난 다 알려드렸다. 영상을 보실 일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자,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 했잖아. 예제 5번 해야죠. 네. 예제 5번이에요. 로그 10의 1은 A, 로그 10의 3은 B로 나타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그 값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이런 겁니다. 뭐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예요. 1번 로그 10의 24. 다행히 밑도 이미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구 행복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4를 소인수분해 해주세요. 아니, 설마 이 나이 먹고 소인수분해를 못할 건 아니지 않냐? 작년에 심지어 학교 시험 친다고 해봤을 거 아니야. 그지? 소인수분해가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잖아. 그지? 맞지 않아? 맞잖아. 소인수분해. 배수와 약수, 정수와 유리수. 됐지? 자, 그래서 24는 8 곱하기 3입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4.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진수끼리 곱은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나눠서 쓰고 난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가지고 3배의 로그의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이더라. 그래서 우리 뭐야? 로그 10의 2는 A로, 로그 10의 3은 B로 쓰기로 했으니까 너를 3A 더하기
B지롱이라고 표현하면 충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굿. 그렇다면 2번을 보라. 로그 10의 세제곱근 10입니다. 아이고, 세제곱근? 이거 왜 안 줬노? 여러분, 세제곱근을 일단 뭐야? 유리수꼴로, 지수꼴로 바꿔줘야죠. 로그 10에 12에 3분의 1제곱. 어우,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라. 3분의 1에. 로그 10에 12더라. 그럼 12는 뭐냐? 3분의 1에. 로그 10에 2의 제곱 곱하기 3이더라. 오케이. 어이. 공간이 약간 애매하네. 살짝 내리면 되지 뭐. 자. 여러분, 3분의 1은 그냥 하나 있었고, 뭐야 이거? 한 방에 해볼게. 이번에 분해하면 로그 10에 2의 제곱인데 제곱 앞으로 내리면 2 로그 10에 2 더하기 로그 10에 3으로 로그 값을 분해해서 쓸 수 있더라. 너 A, 너 B니까 3분의 2A 플러스 B 더라. 됐죠? 왜 이렇게 발목이 아프다.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밑이 똑같은 10의 2, 10의 3이 A와 B라는 걸 이용해서 지수 소인수분해 해주고 지수 정리해주고 해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제 6번. 2x제곱은 a다. 2의 y제곱은 b다. 2의 z제곱은 c다. 2의 x제곱은 a다 였으니까 우린 이제 오늘부터 x는 로그 2의 a를 x로 쓸 수 있구나. 뭐 마찬가지로 y도 로그 2의 b구나. z도 로그 2의 c구나.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가 있으시겠다. 자, 그럼 로그 ab의 c제곱을 변형해보자.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밑이 2인 로그, 밑이 2인 로그로 x, y, z를 정리해놨는데 지금 1번 바꿔줘야 될 식은 밑이 a, b 뭐 이런 거잖아. 이거 뭐 정리를 좀 해야 뭐 바꿔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잘 봅니다. 밑이 2가 될 수 있도록 뭐 하자? 밑 변환해주자. 밑 변환. 그러면 밑이 2인 로그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밑은 분모의 진수로 로그 2의 분자의 진수는 진수가 됩니다. 자, 원래 진수가 분자의 진수가 된다고. 됐지? 이거 이제 된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건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의 합인 거고요. 위에 있는 건 2배의 로그 2의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너를 x, 너를 y, 너는 z 였으니까 x 더하기 y분의 2z다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뭐 심플하게 되죠? 되겠죠? 2번 루트 b의 c 역시나 우리는 밑이 2인 로그로 식을 바꿔야 되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볼까? 로그 2의 b의 2분의 1제곱 루트 b를 2분의 1제곱으로 쓴 겁니다. 로그 2의 c 따라서 2분의 1 내려오고 로그 2의 b는 y 로그 2의 c는 z 분모 분자 2를 곱할까요? y분의 2z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next 예제 7번 예제 7번을 보면 2의 x제곱은 5의 y제곱은 10이다. 같은 밑으로 나타내야 계산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xy를 같은 밑, 지금은 10이라는 걸 기준으로 로그로 정리해보면, 자, 다시 이렇게 된다고. 2x제곱은 10이다. 2x제곱은 10이다. x는 로그 2의 10이다. 5의 y제곱도 뭐 10이었으니까 나타내보면 y는 로그 5의 10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밑이 다르다. 맞지? 별로예요. 그래서 y분의 x의 값을 정리할 때 이거 잘 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다. 처음 보면.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왜? 밑이 다르잖아. 밑에 하는 5고 위에 하는 2다 아닙니까? 다르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밑 변환을 할게. 번분수 정리 좀 해보자. 밑이 a인 로그 a는 2, a에 10으로 바꾸고, 밑이 a인 5, 그 다음에 a인 10으로 바꾸면 번분수의 성질에서 너 약분되고 너분의 너 이렇게 되나요? 로그 a의 2 분의 로그 a의 5. 아! 밑이 같네! 그럼 로그 2의 5로 바꾸면 되겠다. 따라서 답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로그 2의 5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 잘렸네! 미안합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자, 다시 밑이 5랑 2로 다르니까 밑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쌤이 A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밑을 통일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과정에서 이렇게 번분수니까 이렇게 약분도 해주고 정리를 해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거면 밑을 10으로 잡으면 안 되냐 이거지. 밑을 10으로 잡아도 되겠고, 그러면 너는 1, 1이니까 뭐 무시하고 너랑 너를 계산해서 이렇게 됐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A는 나중에 소거되기는 할 거니까. 근데 이걸 보던 연두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선생님, 아까도 하셨던데, 봐라. 야, 아까 예제 4번에 1번 보시면, 로그 10의 9가, 아이고, 니도 같이 볼래? 로그 10의 9가,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서 위로 올라갔잖아. 이거를 지금 여기서도 해보자, 이거지. 로그 2의 10의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로그 10의 2로 분모로 내리고, 분모에 있던 로그 5와 10의 자리를 바꾸면서 로그 10의 5로 분자로 올리고 나면 그냥 밑이 같은 애가 됐잖아, 바로. 그럼 그냥 바로 로그 2의 5로 바꿔서 정리하면 제일 좋겠네요. 됐죠? 이렇게 역수 형태는 뒤집어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꿈으로써 역수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거 한번 이해해 주자고. 됐지? 넘어갑니다. 이제 8번 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로그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일단 성질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 하고 있는 일은 전부 다 밑을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밑이 같아야지만이 우리가 성질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밑이 같은지를 확인해 준다. 그리고 같지 않다면 같도록 바꿔준다 이 말이야. 같은 밑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식을 조작하고 변형하고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예제 8번을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제로가 밑이 5인 로그 값으로 근을 가진대요. 로그와 알파, 로그의 베타 두 개를 근으로 가지더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둘의 합은 로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5의 베타는 4,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로그 5의 베타는 2. 아유 복잡해라. 어쨌든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쉽게 추측 가능하다. 추측이 아니라 뭐 확인 가능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계산해야 할 것을 보니까 로그 알파의 베타. 이게 왜 이래. 로그 베타의 알파. 또 왜 이래. 알파 쓸 거면 알파만 쓰던가. 한 놈은 알파 쓰고 한 놈은 베타 쓰고 난리 난다. 그자?
여러분 밑이 다르고 심지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로 뭐 이거 뭐 어떻게 해 그지? 그래서 뭘로? 똑같은 밑이 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거야. 변환하는 거야. 너 뭐라고 봐? 밑이 5인 로그로 바꿔야 되죠. 왜? 5인 로그에 관한 어떤 합이라든지 곱이라든지 성질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이 5인 로그로 바꾸는 거야. 밑이 5인 로그로. 밑이 5인 로그로 더하기 밑이 5인 로그로 밑이 5인 로그로 미치겠다 진짜. 이게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걸 통분해서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치환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치환해도 되잖아. 그지? 너 A로 너 B로 둘게. 됐지? 그러면 둘이 합은 4다. 둘이 곱은 2다. 너 뭐야?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되었죠? 거의 뭐 수학상 초반 부분에 나오는 뭐 유제 문제 수준이죠. 이러면 치환만 조금 할 줄 알면 훨씬 쉽게 써지고 로그 값을 덜 써도 되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로그를 쓸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잘 써주시기 바래요. 로그 쓰는 것보다 이렇게 치환해서 쓰는 게 더 좋잖아. A, B분의 B제곱 더하기 A제곱. 어머 곱은 알았는데 제곱에 하면 모르잖아. 계산해야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야?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라.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따라서 12를 곱인 2로 나누어라. 답은 뭐다? 6이다. 6이다. 됐죠? 요렇게 치환을 한 다음 변형 공식 이용해서 정리를 해줬고요. 이 과정 속에서 로그는 중간에 근과 계수다. 근으로 주어져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정리해 준 게 다고 구해야 할 것을 밑이 5인 로그로 변환만 해주니까 치환해서 훨씬 쉽게 식을 쓰거나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종 잘 기억해두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찬바람이 우풍이 드나. 발가락이 너무 시려요. 발이 시려갖고 맞나? 겨울바람 때문에. 겨울인가? 아 겨울이구나. 예제 9번. 예제 9번. 자. 로그 3의 10의 정수 부분을 x라고 하셨습니다. 소수 부분을 y라고 하셨고요. 자, 로그 3의 10의 정수 부분이라고 했는데 로그 3의 9보다는 10이 크겠죠. 로그 3의 3보다 27보다도 크겠죠. 27입니다. 27. 27보다도 작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로그 3의 10이 존재할 건데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2입니다. 너는 3이에요. 따라서 네가 2점 얼마죠? 이해되죠? 로그 3의 10이라는 것의 정수 부분은 2다. 친구들 소수 부분은 뭐게? 못 구하죠.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맞죠?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 로그 3의 10에서 2를 뺀 것으로 보통 표현해 준다. 됐지? 제가 y고 앞에 있는 2가 x입니다. x는 2. 아따마 y는 로그 3의 10 마이너스 2.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니까 제가 둘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3의 제곱 9구나. 3의 y제곱은 뭐지? 3의 로그 3의 10 빼기 2. 따라서 조심해요. 3의 제곱분의 빼기니까 나누기 3의 로그 3의 10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3의 제곱은 9. 로그 3의 로그 3의 10은 밑이 같으면 위에 있는 진수가 그대로 내려온다니까. 로그의 정리에 의해서 3이 10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수의 값을 3의 거듭제곱 위에 올려놨으니 10이 돼야죠. 10이 돼야죠. 됐죠?
다른 방법으로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좀 설명하고 싶어서 요 내용 보는 거거든요. 또 요거 잘 봐. 이걸 로그 한 개로 바꿔볼게. 2를 원래 로그가 없었잖아. 로그로 만들자. 밑이 3인 로그니까 여기 있네. 2는 로그 3의 9다. 됐지? 너를 뭐로 보는 거야? 로그 3의 10에서 로그 3의 제곱 9로 보는 거야. 그럼 네가 계산하면 2니까 2 뺀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로그끼리의 빼기는 뭐다? 로그 밑이 똑같으니까 9분의 10이다. 그래서 3의 y제곱을 3의 로그 3의 9분의 10이라고 하면 지수의 진수인 너가 그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9분의 10이다. 요렇게 이해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도 돼요. 빼기니까 나누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해줘도 되고, 2라는 것 자체를 로그 값으로 변환하면 너가 되니까 로그 3의 9니까 빼라 진수끼리의 목 나누기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문제에서 구해야 될 건 3의 x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의 y제곱 9분의 10에서 3의 x제곱 9 마이너스 9분의 10이었습니다. 분모 분자에 9를 곱하는 게 좋겠죠. 81 더하기 10에서 81 빼기 10이었고요. 91분의 71로 약분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됐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유제를 풀고, 그 다음에 1일 테스트는 로그보다는 앞에 있는 지수 단어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그 복수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옆으로 넘어가시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유제부터 푸시고, 유제 정리 다 되면 1일 테스트 치시고, 라이트 센 정리하고, 뭐 틀린 거 좀 고치고, 확인해서 집에 가면 되겠다. 알겠지? 자,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